네, 오늘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모의고사 여러분 살펴보셨나요? 지금 이제 2020학년도 성균관대 대비 전략을 찍고 있는데 올해 모의고사가 조금 유형 변화가 있었어요. 원래 성균관대는 1번 문제가 이제 분류 문제라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동일한 형태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모의에서 조금 그 형태를 바꾼 거야. 그런데 뭐 물론 본질적인 유형에 대한 변화는 없었는데 그 디테일이 조금 바뀌었고 그 바뀐 디테일 때문에 문제풀이 순서와 그리고 이제 1번 문제의 구성이 조금씩 변동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안내를 해주려고 그래요. 일단은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논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돼요. 제시문 1에서 4는 제시문이 4개밖에 없죠. 원래는 성균관대 1번에서 제시문은 뭐 적으면 5개, 많게는 7개 정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개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거는 보기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이지. 제시문 1에서 4는 보기 속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볼까? 여기 보면은 맨 뒤에 요약하세요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죠. 그치? 요약해야 되는 대상이 몇 개야? 요약 대상 몇 개야? 여기서 이제 선생님 제시문이 4개고요. 요거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요약하는 대상은 4개예요. 이렇게 대답한 친구는 안 돼요. 그럼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친구야. 왜냐면은 대학교에서 각 제시문을 기계적으로 요약 병렬, 나열한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지 말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대학교 어떤 자료를 통해서 호소를 하고 있어. 우리는 통합적으로 이걸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절대로 제시문을 단순하게 나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시문을 요약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연결해야지 라는 거 정도로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 소극적인 거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걸 통합을 시도해야 된다. 이거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따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요약이랑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변화된 거는 원래 뭐냐면은 기존의 문제는 논제에서 키워드로 화제를 줬어요. 키워드로. 예를 들면 제시문들은 제시문 1, 2, 3, 4, 5는 1, 2, 3, 4, 5, 6은 뭐 경쟁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교육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줬단 말이야. 근데 키워드를 안 줬어요. 키워드 안 주고 화제를 뭘로 준 거야? 보기로 준 거죠. 보기로 준 거지. 봐봐. 우리가 원래 성균관대 1번 이거 대응할 때 표준적으로는 어떻게 전개하죠? 맨 처음 뭐 언급하지? 맨 처음에는 제시문들이 1번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거를 먼저 언급을 해요.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평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진다 라는 걸 우리가 쓴단 말이야. 그래서 화제 플러스 이제 분류 쟁점을 써요. 분류 쟁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갈리고 있다. 무엇에 대한 어쩌고는 지금 달라지고 있다 라고 해서 지금 나눠 놓고 있는데요. 원래의 성균관대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유형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한 문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런데 그때는 전제가 뭐였어? 화제를 그냥 논제에서 키워드로 줬을 때야. 그래서 우리가 별로 화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제시문도 없지, 논제에서 뭐 길게 썰픈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우리도 할 말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얘랑 얘 합쳐가지고 이제 한 문장 썼죠. 하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르죠. 그치? 지금 화제를 보기, 이 사실상 제시문이나 마찬가지야. 제시문으로 줬으므로 우린 이거 어떻게 써야 돼? 핵심 플러스 상술의 형태로 풀 버전으로 써야 된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만 쓰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케이? 보기나 제시문으로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네가 이거를 똑바로 읽을 수 있는지 그 독해력 평가를 하겠다는 뜻이야. 독해 평가의 대상이 됐다면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만 적으면 안 돼요. 얘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2문장 정도를 쓰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고 있다 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쓰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쓰나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분류했으니까 첫 번째 팀은 어떤 식의 논지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그거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누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번 B팀 팀명은 뭐고요? 구성원은 누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적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한 김에 이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도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럼 나머지 뭐냐면 A팀 입장 요약,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도 B팀 입장 요약인데요. 이거는 뭐 구성이 똑같으니까 한 번만 쓸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A팀의 종합 주장이 있어. A팀의 대표 주장. 그게 뭐다? 예를 들면은 여기 화제에 나왔던 어떤 소재가 있겠죠. 에 대해서 얘가 뭐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혹은 A라는 의견을 갖든지 B라는 의견을 갖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걸 종합해서 한마디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성하는 뒷받침으로써 제시문이 현재는 제시문 4개밖에 없었으니까 2대2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1번, 2번 제시문이 여기 속한다고 쳐볼까? A팀에. 그러면 1번도 제시문에 핵상이 있을 것이고요. 2번도 핵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 요 각각의 핵이 요거에 대한 뒷받침이 되도록 핵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쓰는 순서 어떻게 된다? 2번 문단은 요게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 요 순서대로 써주시는 게 쓰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고 읽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이 주장을 우리 핵심으로 하는 하나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견해 요약이 된 거야. 입장 요약이 된 거야.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제시문 요약만 나열을 한다. 이거 없이 얘를 중심으로 재정리하는 게 아니고 얘네 둘만 그냥 나열하면은 그거는 이제 성대가 요구하는 통합적 요약이 아닙니다. 그걸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문단 썼으니 3문단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오케이? 요게 지금 새로 바뀐 이렇게 똑같이 낸다면 아마 이제 뭐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예고를 했으니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핵심적으로 바뀌었구나. 원래는 얘를 한마디만 쓰면서 바로 이제 이어 붙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대응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구나 라고 의식을 하면 되죠. 이게 첫 번째 유형 변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기존의 성대 문제는 1번 문제에서 화제 키워드를 줬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면서 독해를 들어가도 뭐 아주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뭐 문제는 없었지만 효율성 차이가 좀 있었지.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됐냐면은 봐봐. 성대는 어차피 세트 문제야.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제시문 1, 2, 3, 4번을 정리했잖아. 이거를 가지고 2번도 풀고 3번도 풀고 한다고요. 즉 뭐야? 테마가 동일해요. 테마가 동일해서 그 동일한 테마를 가지고 이제 쭉 적용하는 건데 재밌는 거는 2번과 3번에서는 논제 자체에서 어떤 게 테마인지 키워드를 주고 있죠. 논제에서. 2번 문제에서는 논제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와. 여성 고용 할당제를 적용해온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각각 정당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도 뭐야?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혹은 뭐 A라고 생각하는지 B라고 생각하는지 라고 해서 화제가 지금 여성 고용 할당제인 거야. 그 쌤이 아까 뭐라 했어? 성대는 세트 문제라서 동일한 테마를 공유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 화제 보기를 안 읽어봐서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수 있어. 뭐야? 아마도 여성 고용 할당제 비슷한 거를 논할 거야.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논제에서도 이런 게 나오죠.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지역인재 할당제예요. 지역인재 쿼터라고도 부를 수 있죠. 라고 또 나온 거야. 여기에 대해서 또 뭐야? 찬성 및 반대 견해를 각각 논술하래요. 여기 앞에 있는 제시문들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럼 뭐야? 아까는 여성고용 할당제였고 이번엔 지역인재 할당제네. 그러면 뭔가 두 개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 않아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그럼 아마도 뭐야? 지역인재 할당제, 할당제는 뭐야? 이게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지역인재를 일정 부분 이상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 이 여성고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대를 해주는 거지. 그치? 근데 우대를 해준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왜 우대를 해줘요? 지금 사회적 약자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죠. 그럼 이걸 일반화하면 뭐야? 아마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정책에 대한 3번 문제에서 뭐 요구했니? 찬반 요구했죠. 그치? 2번 문제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정당화하세요. 근데 아까 3번 문제에서 찬반을 요구했고 찬반 문제에 우리가 활용하는 제시문들이 동일한 1, 2, 3, 4번이었으니까 이 동일한 1, 2, 3, 4번 제시문은 3번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돼? 누군가는 1, 2번 예를 들면 찬성이고요. 3, 4번은 반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럼 동일한 팀이 어디로 적용돼? 2번 문제에 적용되고 1번 문제에 적용되는 거죠. 그럼 뭐야? 우리가 논제만 한번 쓱 훑어봐도 1번 문제 독해 들어가기 전에 보기를 읽기도 전에 논제 훑어본 것으로 뭐가 화제인지는 깜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푸는 게 똑똑한 거예요. 알겠죠? 독해력이 나는 쩔어가지고 그냥 막 해도 돼요. 그러고서 합격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 라는 건 우리 논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비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거를 미리 고민하고 들어가는 친구가 똑똑한 친구죠. 그치? 시험장 가서 이제 딱 문제 딱 맞이한 다음에 그때 새롭게 고민하는 게 많으면은 그 고민에 대한 확신도 이제 불안할 것이고 그리고 급하고요.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미리 고민해서 들어가 놓는 거를 많이 가져가야 되고 그것은 논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아직 안 끝났어. 봐봐. 1번 문제는 제시문, 여기 보기랑 제시문 1, 2, 3, 4를 가지고 풀었던 거고요. 3번 문제는 마찬가지야. 문제 1의 두 입장을 활용해서 각각 논술하는 거고 화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냥 논지에서 줬어요. 보기나 제시문으로 주지 않았고 그냥 논지에서 알려줬네. 그러면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독해야 하는 제시문은 몇 개야? 몇 개는 빵개잖아.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료 1, 2, 요 안에는 보기, 표가 2개씩 들어가 있어서 결국엔 4개 제시문을 추가적으로 독해야 됐어요. 2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순서로 푸는 게 제일 좋아? 어떤 순서로? 1번, 3번, 2번 순서대로 푸는 게 낫죠. 왜? 이거 2개는 제시문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잖아. 물론 이거 여기서 공유된 제시문들 가지고 이것도 할 테지만 여기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 독해해서 고려를 해야 돼. 너네가 이거 했고 이거 풀고 일로 오잖아. 그럼 요때 우리가 자료 독해했던 것들이 3번 문제에서는 거의 써먹힐 일이 없어요. 물론 예전에 이런 적도 있다. 성대에서 공식 해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번 문제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앞에 있는 제시문들을 활용할 때 2번 문제에 나왔던 이제 자료 제시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적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쉽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 3번 풀 때도 1번에 나왔던 제시문들만 사용해서 얘기를 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리하여 문제풀이 순서는 1번, 3번, 2번 정도로 순서로 푸는 게 똑똑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다 뭐야? 우리가 무작정 1번 문제의 제시문 가 혹은 제시문 1번부터 드립하기 전에 차분히 앉아서 2분, 3분 정도는 논제를 꼼꼼히 보면서 생각해 볼 것들이죠. 많은 친구들이 종 딱 치면은 바로바로 제시문 독해부터 바삐바삐 들어갈 거야. 근데 그렇게 급하게 출발해서 우리보다 빠르면은 그들이 이기겠지만 실제로는 일단 전체를 훑어본 다음에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순서인지를 머리를 좀 많이 굴리고 그런 다음에 행동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다.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 건데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면이기도 해요. 이게 성대만 그럴까? 그럴 리가 없죠.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야. 모든 학교가 다 이제 어쨌든 세트로 푸는 거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는 순서를 조율했을 때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걸 너네가 미리 좀 노련하게 풍성하게 해두고 가면은 실전 갔을 때 얘 뻔한 순서로 풀면 되겠군. 이건 좀 조정이 됐네. 요거 반영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군 라고 하는 게 빠르게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5분을 줄이고 10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 5분, 10분 줄이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시험 보셨던 분은 멸실이 아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볼게요. 이건 더 어려워. 3번에서 이제 해석의 변별 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논거가 변별 지점이 될 것이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가 지금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3번 문제 관련된 거거든. 3번 문제. 3번 문제가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찬성 및 반대 견해를 문제 1의 두 입장, 여기 1, 2, 3, 4 여기 정리했잖아.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찬성 및 반대 견해를 각각 논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요 얘기를 안 짚어봤는데 실제로 화제는 뭐였냐면은 흔히 말해서 소수자 우대 정책이었는데요. 어떤 분야였냐면 이게 입시랑 관련돼요. 교육 분야죠. 대학교 입학과 관련하여서 소수자를 좀 더 우대하겠다라고 하는 면이었어요. 요게 이제 대상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는 게 1번 문제였는데 이 동일한 제시문들 가지고 3번 문제에 대해서는 뭘 하느냐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결국 찬성 쪽의 의견은 이렇게 이제 이거를 타당하다고 본다. 그 정책이 지역인재 할당이 타당하다고 보고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인재 할당제가 부당하다고 본다. 라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찬반을 주장하는 걸 각각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즉 1번 문제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얘는 그냥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고 저런 식의 의견들도 있다 정도로 그냥 소개하는 정도고요. 정보 정리야. 근데 3번 문제는 뭐다? 찬성 쪽도 한번 주장해보고 반대쪽도 한번 주장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가지추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동일한 대상, 즉 지역인재 할당제라고 하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찬성 한번 하고 반대 한번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공통 대상인 걸 먼저 정리해 주는 게 효과적이죠. 공통 대상 있으면 먼저 정리해 주는 게 효과적이야. 그래서 공통 대상을 우리가 정리했다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핵심 상수를 쓰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 반대 한번 해볼까? 찬성 먼저 해볼까? 그러면 찬성 주장, 우리 이제 아마 이걸 통해 쌤을 처음 보거나 그런 친구들은 잘 처음 듣는 그런 용어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적용 추론이라고 해서 대상 먼저 핵상 전개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장, 기준, 해석이라고 이제 해서 기본적인 표준적인 전개 방식을 정해두고 요거를 기본으로 써요. 그러니까 논제 디테일이 달라지면은 요거를 기반으로 좀 변형해서 처리하는 거고 기본형이 있으면 요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채점상 유리한지 이런 거를 기본 원칙 정리해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 기준 해석을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차치하고 여기 변별 지점만 좀 소개를 하자면 이런 거야. 원래 1번 문제에서 분류를 할 때 정리했던 여기 1, 2, 3, 4 제시문들은 여기 소수자 어떤 입시에서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많았냐면은 어떤 개인적인 이득과 개인적인 피해, 예를 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수자들 우대하는 게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에 좀 더 좋지 않냐, 이런 식의 어떤 개인에 초점 맞춘, 소수자 개인에 초점 맞춘 그런 식의 정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지역인재 할당제이고요. 논제에서도 이제 뭐라고 이제 나왔냐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국가 균형 발전과 같은 거시적인 목표와도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이건 더 이상 어떤 개인을 우대하거나 개인을 조금 손해보게 하거나 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흔히 말해서 거시적인 대상이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아까는 1번 문제에서 나왔던 저거는 미시적인 대상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대상이 속성이 바뀐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물론 동일한 제시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볼 텐데 해석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준은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 여기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쪽이라고 해서 제시문 뭐 예를 들어서 1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소수자 롤 모델이 있을 때 이게 P야. 소수자 롤 모델들이 늘어나면은
그 롤 모델들의 자극을 받는 소수자들이 늘어난다. 소수자들한테 건강한 자극이 되고 이들이 조금 더 능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식의 논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P이면 Q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 정책은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좋은 정책이다 해놓고 이는 제시문 1에 나오듯이 1에 나오듯 하고 요걸 써주는 거야. 소수자를 우대할 때 그들을 조금 더 건설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요 제시문들의 논리를 한번 언급해주고 그런 다음에 해석에서는 이처럼 하면서 제시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지역인재 할당제에서도 이런 식의 효과가 나올 거 아니냐 라고 적용을 해주는 거야. 근데 쌤이 계속 말했지만 얘는 거시적 대상이니까 물론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게 있어. 근데 요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요런 거를 고려해서 해석해 주는 게 중요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쌤이 좀 나눠볼게. 이처럼 지역인재 할당제를 통해서 지역인재들의 지역인재들을 효과적으로 자극해서 이들을 예를 들면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고 그 다음 뭔 얘기도 해야 돼? 여기 그리하여 예를 들면 지역 일자리가 훨씬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찬성이다. 라고 하는 요 얘기까지 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 부분은 대상이 논의 대상, 즉 화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 논의 대상의 속성이 미시에서 거시로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해석해 줄 때도 바뀐 대상의 속성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해석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쌤이 이걸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성균관대가 친히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요번에 발표한 내용이에요. 봐봐. 성대가 학교 당국이 해설지를 내면서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친히 써놨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 이게 변별 지점이다 라는 뜻이에요. 변별 지점이 뭔 말이야? 변별 지점을 전부 다 맞추면은 당연히 장학금 타고 붙겠죠? 근데 변별 지점을 전부 다 못하더라도 합격은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우리가 노리고 써야지 남들 경쟁을 좀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해서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파이널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연습을 할 때는 뭐 흔히 말해서 이런 얘기 듣잖아. 학교별 특징을 적용해서 푼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 학교 문제를 연속적으로 풀어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열심히 이제 정밀하게 받아들이고 혹은 뭐 직접 연구하든지 아니면 이제 쌤 같은 사람이 연구해서 이런 걸 캐치해서 알려주면 요거를 정밀하게 적용해서 그냥 아주 쉽게 숙달해서 쓰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요게 이제 해석이야. 해석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좀 어려웠지만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게요. 구체적으로 놓은 건데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건데 TCC로 찍으려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쌤이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기까지 아마 1시간 넘게 끌어왔을 수 있어, 논의를. 어쨌든 이 결과만 딱 얘기해 주려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려울까봐 조금 쌤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2번이랑 관련된 거야. 2번 논제도 보니까요.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여성고용 할당제 얘기 나왔잖아. 2번 여성고용 할당제를 오랫동안 시행해온 국가 A와 시행하지 않은 국가 B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자료 1과 2가 있어요. 자료 1과 2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세요. 라고 이제 지금 나왔거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요 TCC를 보는 친구 중에서 쌤이 이제 이거 올려놓을 건데 이 성균관대 2020 모의를 전혀 안 풀어본 친구 있으면은 사실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지금도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최소한 제일 좋은 건 풀어봤거나 아니면 최소한 문제만이라도 읽고 고민해 봐야 돼. 이게 어떤 문제지? 어떻게 풀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지금. 알겠지? 쌤이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이거 당연히 읽고 따라와야 돼.
그래서 구체적인 논거라는 말은 이런 거야. 우리가 2번 문제를 풀 때 한번 생각해 보자. 다 정리하진 않고 일부분만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료 1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할 거야. 이 대상이 어떤 입장을 정당화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거 시켰으니까. 자료들이 문제 1에 나타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정당화하는데 자료 한 개가 한 가지 입장 정당화해. 또 다른 자료는 다른 입장 정당화하고 우리 하나만 한번 해볼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논제가 일단 시킨 것 중에 하나가 자료 1을 해석하고야. 그래서 자료 1을 한번 정리할 거예요. 자료 1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 대상이거든. 대상을 정리할 건데 이 자료 1을 구성하는 게 표 1과 2죠. 그러면 아까랑 사실 똑같아. 분류할 때랑 비슷하게. 봐봐. 표 1과 표 2가 각각의 핵상이 있겠죠? 그러면 이 핵들이 모여서 종합할 수 있는 종합 명제를 자료 1 전체의 소주제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1번 문장 자료 1은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된다. 왜냐하면 표 1에 나오듯이 이렇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고요. 표 2에 나타나듯이 이렇기 때문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이렇다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대상을 먼저 정리하고 대상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전개할 때는 그 다음에 적용 문단 어떻게 쓰니? 아까 똑같지 않니? 저기도 대상 주장했잖아. 3번 문제 풀 때도. 2번 똑같아. 주장 대원칙이니까 항상 똑같은 거예요. 주장, 기준,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료 1은 어떤 입장을 정당화한다. 그럼 A 입장을 쳐볼까? 이 자료는 A 입장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선생님 왜 주장 먼저 쓰나요? 두 가식이니까.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두 가식을 좋아합니다. 학술적 글쓰기는 기본적인 원칙이 두 가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핵상, 여기 핵상술, 핵상술 마찬가지야. 주장, 뒷받침. 그래서 이걸 쓸 때 봐봐. 어떤 입장을 정당화한지 써야 되니까 A 입장을 정당화한다. 그럼 A 입장이 뭔지 써줘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어떤 친구는 문제 1번에서 정리한 A 입장. 근데 그 A 입장 아마도 이제 제시문 두 개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거죠. 제시문 1번은 어떤 내용, 2번 어떤 내용인데 얘네들이 종합되어 가지고 A 입장 어쩌고를 지금 지지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A 입장을 그냥 포괄적으로 적어줄 수 있어. A 입장에 대한 포괄적 설명. 왜 간단하게 해주고 1번.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포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료의 디테일한 측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대응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기준 자체가 날카롭지 않고 좀 뭉뚱그려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해석이 날카롭진 않아. 그래서 약간 뭉뚱그린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은 뭐 시키는지 알겠죠? 이거 하지 말고 어떻게 쓰는 게 더 좋다? 두 번째 방법. A 입장들은 제시문 두 개 포함하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 두 개 제시문들 중에서 요 자료를 디테일하게 또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제시문이 뭔지 한번 보세요. 둘 다 되면 둘 다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 개밖에 없다 그럼 사실 이번 문제는 사실 한 개씩밖에 없었어. 그럼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 한 개 제시문을 가져오는 거야. 근데 그 제시문 1번이라 쳐볼게. 1에 나오듯 P이면 Q라는 것이다. 해서 구체적인 제시문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키워드와 논리를 가져오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이러한 미닝을 갖는다. 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미닝 1, 미닝 2, 미닝 3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주면은 좋은 거죠. 그래야지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디테일한 적용 논증이 나오는 거야. 쌤이 이거를 사실상 평상시에도 우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리를 해요. 쌤이 이제 기본 훈련이나 집중 훈련이나 이런 식의 개념 훈련 과정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 게 있어. 언제나 변별 지점은 해석이 있다. 무슨 말이었냐면 해석의 풍성함, 개념적 풍성함에 따라서 A 플러스와 그냥 A 제로 혹은 A 마이너스가 갈린다. 얘까지 풍성해야지 A 플러스다.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거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그냥 쌤만 떠드는 거냐?
아니에요. 이제 요거 쌤이 같이 올려줄 텐데 성대도 스스로 자기네 공식적인 해설에서도 여기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입장에 맞춰서 하지 말고 구체적인 제시문을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하면 더 좋겠다. 그래야지 이제 이 글을 좀 잘 쓰는 거다 라고 하는 맥락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요 부분까지 고려해서 성대를 써야지 남들을 확실하게 이제 이겨먹을 수 있는 이게 남들이 이긴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삭막한데요. 뭐 경쟁이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잡아야 된다. 여기 이제 4번이야. 복잡했죠? 쌤이 이제 항상 이런 거를 많이 떠들기 때문에 쌤 강의가 무지하게 길어요. 쌤은 뭐 파이널 같은 거 이제 찍을 때 예를 들면 뭐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어떤 뭐 다른 선생님들의 동일한 문제에 대한 강의보다 쌤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길거든요. 플레이 타임이.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떠들어서 그래. 왜냐면 학교가 그런 거 막 퍼주니까.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일반화 시켜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대응을 하면 정말로 준비할 게 많거든. 즉 재능이 아니고 노력으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아요. 성실하게 공부하면은.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성균관대 이런 것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좀 소개를 해준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요번에 하여튼 뭐 연세대가 유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많아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데 사실상 뭐 성대도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이면서 요번에 조금 뭐 소소하게 바꿨지만 이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죠. 그 더불어서 이제 원래부터 이랬는데 성대는 이런 부분들까지 너네가 잘 써야지 남들을 확실하게 좀 남들보다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쌤이 좀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학교를 준비하든 간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변별 지점이 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하여 너네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되겠군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이제 너네한테 귀결돼야 되고 그 귀결된 원칙들을 그냥 알고 있으면은 그걸로는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논술은 뭐야? 숙달의 게임이야. 숙달. 봐봐, 너네가 수학이랑 똑같아. 어떤 뭐 공식을 외웠어? 수학에서? 근데 시험 전날에 외웠어, 공식을. 그럼 너네가 수학을 다 맞을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 공식을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이 공식에 대한 숙달도 자체가 높아야 돼. 그래야지 수학 점수가 높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걸 꼼꼼히 확인해서 일반 원칙으로 확인하고 일반 원칙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연습해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면 그때 너네는 그냥 쓰기만 하면 붙는 그런 학생이 될 것이다. 오케이? 복잡했지만 좀 혹시나 너무 어렵다면은 좀 여러 번 돌려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성대에서는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었고 저런 게 좀 변별 지점이 되겠구나는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